이번 시간에 우리 처리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다음 지시사항대로 작업해서 판매 현황이라는 지금 이 폼을 완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TX의 상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리고 CMB 분류라는 이 컨트롤이 있대요. 이 두 개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값 포커스라는 이벤트를 다음과 같은 계산을 각각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txt 상품명 이 컨트롤에 이제 포커스가 옮겨가면 그곳에 들어있는 값을 txt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표시해라. 그리고 cmb 분류라는 이 컨트롤로 포커스가 옮겨가면 이곳에 이제 있는 그 값 있죠. 그 값을 txt 분류 컨트롤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XX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폼을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폼에 가서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요 폼이요. 이 폼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지금 문제 시킨 대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문제 시킨 게 tx 상품명이라는 컨트롤이 있고 cmb 분류라는 컨트롤이 있어요. 이곳에 이제 포커스가 옮겨가면 이제 txt 이름 컨트롤 그리고 txt 분류라는 컨트롤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당 컨트롤이 각각 어떤 건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상품명이라고 있는데 이 상품명을 클릭해 보니까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이 있고 그곳에 보니까 이제 tx 상품명이 얘인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옆에 거 이제 콤보 상자 있죠. 얘 분류라는 것도 얘를 선택해 보게 되면 cmb 분류다 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있는 값이 이제 포커스가 옮겨갔을 때 txt 이름하고 txt 분류라는 컨트롤에다가 그 값을 이제 표시해라. 그거요. 그럼 txt 이름하고 분류가 뭔지 찾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 분류라고 돼 있는 거 언바운드 하고 써져 있죠. 얘 한번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보니까 txt 분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상품명이라고 되어 있고 언바운드 돼 있는데 얘를 선택해 보면 이제 txt 이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상품명이다, 분류다 이곳에서 뭔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포커스가 이제 옮겨갔을 때 이곳에 그 해당 내용이 나타나게 해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품명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상품명. 이 상품명에 이제 값 포커스가 옮겨가면 txt 이름, 이곳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표시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 선택해 놓고요. 상품명이라는 거 선택해 놓고 이벤트에 가게 되면 우리 온갖 포커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값 포커스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끝에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이 점점점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코드 작성기 선택하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에 보게 되면 tx 상품명 값 포커스하고 나오죠. 그럼 그 밑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txt 상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에 값 포커스가 옮겨가면 어디에다가 txt 이름이라는 곳에다가 뭐를 표시해라? txt 상품명에서 선택한 거 그거 이제 옮겨가게 해라. 그렇게요.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왼쪽에 있는 txt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콘 클릭해서 이제 XX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B 분류라는 거 얘도 하자고요. 얘 선택해 놓고 우리 값 포커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점점점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드 작성기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CMB 분류 값 포커스하고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또 써주면 되겠죠. 자, 이 CMB 분류라는 곳에 들어있는 값을 어디다가 표시해라?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에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txt 분류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어라? cmb 분류라는 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죠. 그래서 요 xx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폼을 실행시켜서 지금처럼 상품명 스페이스 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한번 선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스페이스 2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아동화라는 거 선택할게요. 아동화라는 거 선택했더니 지금 이곳에 아동화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문제 이제 다 푼 거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분류 등록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분류 등록이라는 이 폼 보기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열리게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분류 등록이라는 이 폼 보기 형식으로 열 때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상품이 있죠. 그 상품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만 출력할 것.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두 커맨드 요 개체를 이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X를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곳은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에서 분류 등록이라는 이 단추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분류 등록이라는 그 폼 보기 형식으로 열어라. 그랬죠?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분류 등록이라는 폼이 있어요. 자, 얘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자고요.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폼을 이제 열긴 여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예요.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상품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제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분류 등록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얘 선택해 놓고 우리 이벤트에서 온 클릭하고 얘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리고 두 커맨드라는 그 개체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점점점 선택해 주고 코드 작성기 선택하고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cmd 분류 등록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두 커맨드라는 개체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두 커맨드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이제 우리가 분류 등록이라는 폼을 열어야 되니까 폼을 열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오픈 폼 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폼 이름은 뭐요? 분류 등록이라는 그 폼을 열겠습니다. 폼을 열긴 여는데 얘를 폼 보기 형식으로 그냥 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앵노말이요. 앵노말이라고 이렇게 작성해 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앵노말 뒤에다가 우리가 필터 이름을 써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지정된 그 필터 이름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컴마 또 찍고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컴마가 2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만 작성해 주면 돼요. 자, 그때 이제 조건은 뭐다? 자, 분류명이라는 건 이제 문자니까 우리가 쌍따옴표 찍어주고 분류명이라고 써주고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호따옴표 찍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니까 %, 열어주고요. 그리고 txt 분류라는 곳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찾으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작성하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면 돼요. 해서 우리 XX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폼도 이제 실행 좀 시키자고요. 폼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txt 분류라는 곳에 이제 아동화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 분류 등록을 눌렀을 때 아동화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등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분류 등록 아동화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폼에 돌아와서 지금처럼 뭐 클래식하다, 주니어다 여러 개 있는데 클래식화를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txt 분류라는 곳에 우리 클래식화가 선택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분류 등록 한번 더 눌러보자고요.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클래식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우리 문제 다 푼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분류별 인쇄라고 요 단추가 있대요. 요 단추를 또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기능하도록 매크로 함수로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분류별 인쇄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분류별 판매 내역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때 이제 열긴 여는데 전체 데이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txt 분류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분류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출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있을 때 분류별 인쇄요. 분류별 인쇄라고 얘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보고서에 보게 되면 분류별 판매 내역이라는 이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때 이제 이 보고서를 열 때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txt 분류
이곳에서 이제 선택한 거 있죠? 그 데이터만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이 버튼, 분류별 인쇄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인쇄별 분류라는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에 가서 온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점점점,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얘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작성기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런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매크로 함수로 구현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크로 작성기라는 거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죠. 그럼 지금처럼 여기 이제 매크로 작성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이제 보고서를 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돼요. 오픈 리포트라는 거 이게 이제 보고서 여는 거죠. 그래서 오픈 리포트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보고서 이름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면 여기다가 분류별 판매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고요. 그때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보기 형식하고 보고서 형태로 보여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선택하고 나서 이제 오른쪽 끝에 가면 삼각형 있죠. 얘 눌러서 인쇄물이 보기 형태로 열어라.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조건문 나왔죠. 조건이 뭐예요? 보고서에 들어있는 이제 분류라는 게 있죠. 분류라는 그 필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어디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폼에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느낌표 찍어주고 폼 중에서 또 어떤 폼? 판매 현황이라는 폼이요. 판매 현황이라는 폼 쓰고 나서 이제 또 느낌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 열어주고요. 이 판매 현황이라는 폼에 어떤 거요? txt 분류요. 분류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 다 썼으면 닫기 누르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폼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폼 실행시켰더니 txt 분류라는 곳에 클래식화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분류별 인쇄 예 한번 눌러보자고요. 분류별 인쇄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클래식화에 대한 그 데이터만 지금처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다 푼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문제를 봤더니 상품 정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번에는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클릭이 아니라 이제 더블 클릭이에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상품 정보라는 이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열래요. 여는 그런 매크로 폼 보기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서 지정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조건이 붙였죠. txt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상품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만 출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xx를 통해서 또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xx 열어주고요. 지금 여기서 어떤 거를 더블 클릭하면 상품 정보라는 거를 더블 클릭했을 때 해서 상품 정보가 여기 있네요.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상품 정보라는 그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열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얘는 이제 폼 보기라는 요 매크로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그렇게 되게 해라. 그렇게 이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끝에 매크로 및 코드라고 있고 여기 매크로라고 있습니다. 자, 요 매크로 이제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에서 이제 폼을 열어야 되니까 오픈 폼이라는 거 얘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폼 이름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폼 이름 뭐예요? 우리 상품 정보라는 이 폼을 열어라. 열 때 폼 형식은 그냥 폼으로 열어라.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만 써주면 돼요. 조건은 뭐예요? txt 이름 컨트롤에 입력된 그 상품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출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폼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우리 폼에서 찾는데 어떤 폼에서 찾아라? 판매 현황이요. 판매 현황이라는 폼에 txt 이름이라는 필드랑 똑같은 거를 찾아라. 그렇게 이제 조건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매크로 꺼버리면 되죠. 끄고 나면 이제 매크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매크로 저장해야 되니까 예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뭘로 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폼 보기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하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매크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만든 매크로를 상품 정보 얘랑 이제 연결시켜야죠. 문제에서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그랬으니까 이 버튼 선택해 놓고 이벤트에 들어가서
이벤트에 들어가서 우리 온 더블 클릭하고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 눌러주고 거기서 이제 폼 보기 매크로 있죠.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폼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품명에 스페이스 2번 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그때 이제 상품 정보라는 이 버튼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상품 정보라는 거 얘가 이제 폼이 실행이 되면서 스페이스 2번 하고 그 상품명만 이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제 닫기라는 이 단추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림 같은 메시지 창을 표시를 먼저 하래요. 표시를 하고 나서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을 종료하는 종료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을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크로를 먼저 생성하고 그리고 지정하는 거죠. 그때 이제 종료 버튼 클릭했을 때 폼을 종료합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 상자를 먼저 표시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만들기라는 곳으로 이동해 주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 선택해 주면 되죠. 해서 얘 선택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크로 어떤 거 할래 물어보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해 놓고 메시지 박스라는 거 선택을 하고 그리고 메시지 뭘로 이제 띄우라 그랬어요. 폼을 종료합니다 라고 써주면 되죠. 해서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뭐 경고음은 어떻게 해라, 종류는 어떻게 해라 그런 말 없으니까 이렇게만 지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우리가 판매 현황이라는 폼을 종료를 시켜야죠. 해서 새 함수 추가라고 해서 클로즈 윈도우에서 창 닫아라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클로즈 윈도우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개체 유형은 우리 폼이요. 폼을 닫을 거예요. 그때 개체 이름은 뭐냐? 판매 현황이라는 거 닫을 겁니다. 해서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개체 이름, 폼 이름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꺼버리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 선택해주고 문제에서 이제 종료 매크로를 생성한 후에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종료하고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매크로 만들고 나서 그 매크로를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죠. 문제에서 이제 닫기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렇게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닫기라는 버튼 선택해 놓고 이벤트에 들어가서 온클릭하고 이곳에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온클릭 선택해 주고 요 앞에 거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 종료라는 거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나서 이제 폼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자, 폼 실행이요. 폼 실행시키고 이제 닫기요. 닫기 눌렀더니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눌렀더니 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폼 저장할 거니까 얘 눌러주면 이제 폼이 닫혀버립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도 이제 다 풀었네요. 문제를 보니까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각 포커스가 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그런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처럼 메시지 상자를 이렇게 이제 띄우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제목은 제목 표시에 사은 행사라고 그렇게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10% 할인이다. 그거 이제 띄우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버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OK 버튼, 확인 버튼이요. 그때 여기서 무조건 전부 다 이제 10% 할인이 아니라 txt 수량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만약에 100 이상이면 10% 할인해 준다. 그렇게 이제 띄워주는 거고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거고요. 100 미만 50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메시지 박스 안에다가 무료 배송이라고 이제 띄우고요. 그 외에는 그냥 일반 배송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명령 어떤 거 써라? if하고 else if 요 명령어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엑섹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폼 가지고 해야죠. 판매 현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이 되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txt 수량이 뭔지 찾아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제목은 수량이라고 돼 있고 얘가 이제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인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속성 시트 창에 txt 수량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 맞으니까 여기로 이제 포커스가 이동이 되면 이제 메시지 박스 출력하는 그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벤트에 가서 이제 온갖 포커스하고 얘 선택해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점점점 선택해주고요. 지금 문제에서 이제 매크로가 아니라 뭘로 구현하시오?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코드 작성기 선택해놓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txt 수량에 값 포커스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코드 작성해주면 되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if하고 else if문을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if 명령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f라고 쓰고 txt 수량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0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100 이상이면 THEN이라고 써주고요. 100 이상이면 메시지 박스 띄워야죠.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 띄울 때 메시지 박스는 뭐라고 띄워라? 10% 할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버튼의 종류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인 버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튼의 종류는 VB OK only 하고 얘 선택해주면 돼요. VB OK only라고 하게 되면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그리고 OK 버튼 그거 하나만 띄워라. 그겁니다. 그래서 버튼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될 게 우리 타이틀이요. 타이틀. 우리 제목 표시를 표시할 거. 제목 표시에다가 뭐라고 표시해라? 사은 행사라고 그렇게 표시해라.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lse if 하고 또 시작하면 되죠. else if라고 써주고 이번에는 뭐 물어봐요? txt 수량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값이 50 이상이냐?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죠. 50 이상이냐? 그 뒤에다가 이제 THN 써주고요. 50 이상일 때는 메시지 박스를 어떻게 띄워라? 메시지 박스에다가 무료 배송이라고 써라. 무료 배송. 그렇게 이제 메시지 띄워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버튼의 종류도 VB, OK, only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제목 표시에다가 똑같이 사은 행사라고 띄워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 이상도 아니고 50 이상도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일반 배송이죠. 일반 배송. 그래서 그 밑에다가 else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데 그때 이제 내용은 뭘로 입력해라? 일반 배송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때 이제 버튼은 VB OK only요. 그리고 제목 표시를 뭐라고 써라? 사은 행사라고 그렇게 써라.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제 끝이죠. 끝났으니까 이제 end if 해서 if문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수량이 100 이상이면 메시지 박스를 10% 할인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수량이 50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10% 할인도 아니고 무료 배송도 아니면 일반 배송이라고 출력해라.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에 띄울 거는 확인 버튼만 띄우면 돼요. 그래서 VB OK only라고 요거 이제 버튼의 종류를 우리가 선택한 거고 그리고 제목 표시에는 전부 다 뭐라고 띄워라? 사은 행사라고 다 띄워라.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면 우리 XX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우리 폼 실행시켜 놓고요. 그리고 수량에서 16개 있어요. 16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일반 배송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또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이제 숫자가 좀 많은 거. 여기서 이제 50개 한번 선택해 보자고요. 50개 선택했더니 무료 배송이 이제 출력이 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200개짜리 또 있네요. 200개짜리 얘 선택했더니 10% 할인하고 요게 이제 이렇게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에 관한 문제들을 전부 다 쭉 한번 풀어봤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XX 프로그램 자체가 다들 이제 커말 1급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XX 프로그램을 써본 상태에서 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XX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XX가 처음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연습하다 보면은 오히려 엑셀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숙달하시면 어렵지 않게 그렇게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별하게 코드 같은 거 많이 뭐 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그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풀 줄 알면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커말 1급 시험은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복 연습. 해서 이거를 한번 문제 풀었다고 해서 그냥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풀었던 문제라도 또 풀고 계속해서 푸세요. 언제까지?
교재, 정답 같은 것들을 안 보고 설명 같은 거 안 보고 문제만 보고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손에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숙달만 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시면 한 번에 다들 합격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 처리 기능도 문제 꼭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지나가세요.